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위해. 언젠가부터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 늘 같은 시각, 같은 길로 출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순서대로 화분을 돌본 후 요일별로 정해놓은 집안 정리를 한다. 생일은 연애를 하지 않는 한 특별히 챙기지 않는다. 자기만의 확고한 일상의 루틴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칸트다. 그는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 칸트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규칙적인 생활에 습관화했지만 나의 경우는 정서적인 차원의 연유가 있다. 어떤 나태함도 일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경계 태세이자 흘러가는 세월을 최대한 끌어안으며 살고 싶은 내가 시간을 마주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과거를 추억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자가 한 말이 어떤 의미냐면 8살, 18살, 28살 때의 나를 사진첩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이랬어. 예전에 뭐가 이렇게 좋았지. 옛날에 어릴 때 그 햇빛, 집에 들어오던 햇살 그런 걸 추억하고 싶지 않대요. 그게 좋았다면 지금도 느끼고 살고 싶대요. 이거 말하기 되게 조금 애매한데요. 친구들한테도. 저도 사실 이런 기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정말 좋았어. 나 예전에 뭐 했는데 정말 좋았어.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서 가끔요. 질투가 느껴져요. 왜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시간에 나는 없었을까? 좀 무섭죠. 이런 생각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과거를 너무 즐거웠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상대방이 혹시 내가 가끔 느꼈던 그런 기분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얘기를 추억하면서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저자가 사실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이분은 좋았던 기억을 다 끌어안고 살고 싶어요. 그 기억을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롯이 계속 느끼고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그냥 추억만 하는 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은둔하는 히키코모리는 아니다. 일에서 오는 성취나 스트레스나 자존감은 직장에 두고 퇴근할 뿐이다. 대신 내가 매일 걷는 길과 자주 들르는 빵집과 단골 세탁소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정돈된 집안 풍경에 편안함을 느낀다.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도 서울에 올라온 이후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20분의 법칙. 항상성 높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이다. 자기만의 루틴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가꾸고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휩쓸린다.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현을 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심지어 배고파서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루틴은 일종의 일상 지킴이랄까? 온갖 사정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빚어내는 예외의 유혹이 피어날 틈을 주지 않는 터프한 보안관이다. 루틴만 만들어 놓으면 타협의 상대도 여지도 없다. 루틴은 신성 불가침의 도금하다. 일상 루틴의 제1조항은 정해진 루틴에 의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제2조항은 예외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저자는 한 가지 습관이 있대요. 길게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 딱 옷만 갈아입고 무조건 20분.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20분 동안은 집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다른 부분도 되게 좋았지만요. 저도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20분 타이머 맞춰놓고 뭐라도 해요. 양파라도 썰고 뭐 정리 안 된 책상 위에 물건이나 하다못해 상품이나 막 물건 같은 거, 그러니까 식품 같은 거 패키지가 쓸데없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벗겨놓고 빨래 돌리거나 바닥 청소하거나 가습기를 돌리거나 청소하거나 그냥 20분 동안은 저는 뭐든 해요. 근데 이 저자는 더 규칙적이에요. 이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20분 동안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분은 매일 외출을 하셔서 그런가? 저는 매일 외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히 긴 외출 후에 하는 일은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 무조건 지금 20분이야. 타협하지 말자. 그냥 무조건 하자. 여러분도 생활 습관에 맞게 20분. 길다면 긴데 되게 짧잖아요, 사실. 멍하게 있다가 20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뭘 하기로 마음먹으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정리 확 해버리는 거죠. 저도 야채 미리 썰어놓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20분 동안 많이 하는데 이 저자도 거의 양파랑 대파, 이번 양파 한 망을 다 다듬어 놓네요. 파프리카도 다듬어 놓고 되게 꼼꼼하세요. 키친타올까지 깔아가지고 채소통에 하다못해 이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이라도 줍는 거죠. 뭐든 미루면 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20분만 투자해 놓으면 자잘자잘한 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죠. 누구나 저마다 살림에 콘셉트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체크인한 호텔방이다. 퇴근 후 돌아온 집이 체크인한 호텔방처럼 아무런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기분 좋은 청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공간 심리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든 샤워를 하고 나서든 사용하면 바로바로 정리해놓고 치우는 세부적인 루틴을 마련해서 늘 처음 들어선 호텔방과 같은 정돈된 풍경을 일상적으로 유지한다. 우선 기상하면 베개와 이불을 정리하고 스프레드를 판판하게 펴서 침대 정리를 마친다. 샤워를 한 후 당연히 머리카락 제거를 하고 욕실 거울과 휴지거리, 수건거리와 같은 모든 욕실 액세서리와 수전의 물기를 제거한다. 아침에 투자한 이 5분이 퇴근 후에 가져오는 쾌적함과 만족감은 안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파자마를 개어서 정리해두고 식탁에 웰컴 드링크 대신 새 물컵을 꺼내놓고 집을 나선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미니멀리즘 좋아하시는 분들 호텔 느낌 되게 좋아하시죠? 하얀 침구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밖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깨끗하면 아유 밖에서 일어났던 일 알게 뭐야, 그래 잊자 하고 한번 그냥 숨 한 번 쉬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미니멀리즘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말 큰 장점이죠. 생각을 줄여주는 거, 쾌적함. 일단 예전에 스콧 아담스 책에서 제가 리뷰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있지만 신체가 갖는 느낌에 근거한다고 해요. 저희 기분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일단 집부터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지기가 더 쉽죠. 진짜 웃겨요.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보면 혼자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 좀 약간 감상에 젖은 듯한 모멘트? 그런 거 조금 찍잖아요. 외로움의 감정 전시하는 거. 근데 이분 나는 감상에 젖어 그런 궁상을 떨 시간에 집에 가자마자 정리할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순서나 동선을 짜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분 진짜 찐이에요, 찐.
찐으로 혼자 사는데 마스터예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나태해지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실함은 맛있어서 먹다 보니 자연의 찐 살처럼 그냥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무튼 시리도 되게 짧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읽고 나서 이 기자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인터뷰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영화 잡지, 영화 매거진에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되게 재밌는 예시도 많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위트가 넘쳐서 다 약간 읽으면서 공감 가서 터지는 글들이 많아요. 이 저자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은 안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니까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권이 특히 좋은 곳에 살면. 이분이 대구 분인데 대구가 좀 가부장? 나쁜 의미라기보다 그냥 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게 큰 도시잖아요. 그냥 그런 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분 아버지는 약간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운전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챙겨줘야 하는 그거에서 존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 아버지가 저자의 여자 형제들이 이제 더 이상 건강보험 정산할 때 아버지 밑에가 아닌 거예요. 피부양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그게 너무 우울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저자는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만큼은 8살 때 아빠 뒤를 따라다니며 지냈던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내는 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이자 영원한 가장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8살짜리 아이로서 남겠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직도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어제까지 들은 잔소리가 콜라 줄여라, 과자 먹지 마라, 돈 모아라 이런 거. 그래서 아버지의 기분을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 아직도 남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마트 갈 일이 있었나 봐요. 차를 타고. 근데 아버지가 내가 70이 다 돼가는데 아들을 태우고 다녀야 되냐고 짜증나면서 다른 집 애들이랑 또 비교하고 너는 왜 운전도 안 하냐고 핀잔과 푸념을 반복하는 턱에 역시 인생은 라쇼몽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라쇼몽에서 그 주인공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서 자기 본인 이야기에 쓴 건데 이분 되게 감성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상의 관성은 언젠가 한계를 마주하기 마련이다. 슬프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해가 바뀌고 아마 10년 후에도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뭔가를 더 알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거 외에는 나이 들미라는 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계속 똑같이 살고 싶은데 누군가 그런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써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도 잘 쓰인 에세이, 재밌는 에세이 읽고 싶으시면 아무튼 계속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폐가 난 필름 2.0이라는 잡지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는 TV 칼럼니스트 김교석 작가의 아무튼 계속이었습니다. 그럼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모토로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